이것저것 열심히 활동을 해서요. 리크루팅을 해서 이 빌드업을 하는데 세상에 2, 3개월 안에 그만두시는 멤버도 나오고 심지어는 1년 안에 많은 수가 떠납니다. 이제 완전 멘붕이 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리크루팅 능력이에요. 두 번째 능력은 뭐냐? 바로 교육과 훈련의 능력입니다. 자, 리크루팅의 완성은 여러분들 정착이라고 보셔야 돼요. 영업을 제가 처음 배울 때, 그죠? 이 보험원 말고 그 전에도 제가 식품 쪽의 영업을 꽤 잘했습니다. 자, 저는 어떻게 배웠냐면 영업의 정의를 판매와 수급이라고 배웠어요. 판매만 하고 수급이 안 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리크루팅도 역시 뽑고 나서 정착이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거죠. 아니, 한 달에 10명 뽑고 그 다음 달 9명 그만두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결국 리크루팅 완성은 뭐다? 정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3개월 정착률, 그 다음에 25개월 차 정착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신입 FP는 초기 첫째 달이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달, 마지막으로 6개월, 그러니까 136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36개월간이 아주 중요하다. 여기에 모든 혼신의 힘을 다하셔야 돼요. 자, 트레이닝 능력, 이건 뭐냐면 신입 LP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는 뭐냐? 상품에 대한 정보, 지식, 이런 것들은 사실은 메인은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일에 입문한 사람들이 첫 번째 자신감 확보예요. 그죠? 실패하더라도 이 일은 조금만 더 하면 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확보하는 거. 그 다음에 3살 버릇 8갑니다. 그죠? 그래서 활동 패턴을 만드는 게 바로 굉장히 중요한 트레이닝 능력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볼게요. 이게 정석 프레임입니다. 볼게요. 목표를 설정한다 그래서 퍼포먼스 리뷰를 통해서 과정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C프레임 준비를 같이 함께 해 나가는 거예요. 자, 패턴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나가기 전에 프리뷰 롤플레이, 만나는 상담에 가기 전 같이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초기 6개월간은 조인트웍 나가서 같이 현장에서 뛰어주면서 코칭도 하고 모니터링을 해줘야죠. 그 다음에 뭐죠? 들어와서 또 리뷰하고 롤플레이하는 이 과정. 그 다음에 다음 주를 또 이번 주 활동을 리뷰하고 다음 주 준비하는 이 1년의 4가지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를 뭐다 여러분들? 첫 번째 달, 세 번째 달, 6개월까지 집중적으로 하시면 자신감 확보와 활동 패턴 만들기에 초석이 다져지는 거죠. 자, 그러면 교육과 훈련을 제대로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이제 맹점이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내 멤버들이라든지 아니면 신입이라든지 이걸 내가 가르치기 위해서 회의실에 모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무조건 일방적으로 강의를 합니다. 그게 상품의 정보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막 가르치기 시작해요. 자기는 열심히 가르쳤다고 해소가 됐지만 듣는 사람이 이해가 됐을까요?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정보의 전달일 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또 어려울 수는 있어요. FP 스스로 그죠? 터득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돕는 거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이거를 염두에 두고 내가 교육과 훈련하는 거하고 그냥 무조건 야 들어와봐 1시간 교육이 하라고 막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그릇이 다르고 그 다음에 뭐죠? 역량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이해력이 떨어지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이해력이 떨어지는구나.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이 친구 입장에서 어떻게 이해시킬지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게 다른 결과를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 원리를 가리키셔야 돼요. 자, 이거는 선배들이 잘 쓰는 완벽한 화법집이야. 외워. 자, 그러면 효과가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상담을 해야 되고 왜 이런 내용으로 해야 되는지 납득을 시키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리를 이해시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뭘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시범을 보이셔야 돼요. 그렇죠? 시범을 보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구간별로 계속 반복 훈련을 합니다. 반복을 할수록 완성도가 높아지고 이제 자신감이 높아지게 되죠. 지금 말씀드리는 건 교육과 훈련의 기본적인 프로세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연습이 됐어요. 그 다음에 실전 적용을 합니다. 이때 조인트웍이 들어가면 아주 좋겠죠. 그 다음에 또 다시 리뷰하면서 개선을 해버리는 거죠. 이 1년에 원리를 이해시키고 시범을 보이고 반복 훈련하고 그 다음에 다시 실전 적용해서 다시 피드백을 하는 1년의 과정을 반복을 하면 내가 뽑은 사람들이 일치월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정착률과 직결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혼자 못하면요. 여러분들이 일 잘하는 선배들
아니면 조직의 리더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 힘을 빌리십시오. 다만 주의할 점 좀 있습니다. 자, 내가 내용을 몰라. 그러면 자, 이 친구한테 이거 가르쳐 주세요. 저 친구한테 이거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면 주도권을 뺏깁니다. 매칭해서 가르쳐 주되 기획은 내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주도적인 역할을 내가 하고 주변에 내가 부족한 부분을 도움을 받으면서 가야지 내가 리딩력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세 번째 능력 말씀드릴게요. 멤버들의 모티베이터가 되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동기부여를 정의 한번 내려봤어요. 천천히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인간에 내재되어 있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걸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뭐냐? 감정, 그 다음에 사고, 그 다음에 필요성들을 자극해서 이제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매니저의 능력 중에서 이 모티베이션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자, 그러면 자, 어떤 그 모티베이션, 동기부여가 두 개로 이제 구별해 봐야 돼요. 사람들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아까 말씀드렸을 때 감정, 사고, 필요성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 좀 금전적 보상이 있어요. 이건 내 보수라든지 시상금, 내가 시책이나 프로모션이 걸렸어. 이걸 시뮬레이션 돌려줘. 아니면 선물을 매개로 해서 열심히 뛰어봐라. 물론 이것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들 많죠. 하지만 이게 다는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와 뭐다? 정신적인 보상. 이게 금전적인 보상과 정신적인 보상,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조화롭게 모티베이션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정신적인 이런 보상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누구나 다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있어요. 꼭 COT나 TOT가 돼야지만 인정받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는 보잘것없어도 나의 FP한테는 이 작은 성취, 성공의 경험들을 크게 박수 쳐주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작은 인정 욕구들을 자극하고 만족시켜주는 과정을 통해서 성취감도 나올 수 있고요. 이런 우월감, 명예감, 연대감이 이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금전적 보상과 정신적 보상을 이 두 가지가 있다. 이걸 적절히 활용을 하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세 번째 능력은 여러분들 모티베이션 능력인데 여기서 대화 소통의 기술도 한몫합니다. 기본적으로 멤버들이 얘기를 잘 듣고요. 경청을 하고 작은 것도 박수 쳐주고 칭찬하고 공감하는 매니저들이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대화 안 하고 지시 내리고 이거 하라. 그럼 매니저는 같아야 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죠?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죠? 만일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꼰대예요. 완전 꼰대. 버리셔야 돼요. 이건 꼭 MZ세대에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은 기본적으로요. 나를 인정하고 공감하고 칭찬해 주는 사람한테 마음이 끌리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매니저의 덕목 중에 능력 중에 이 모티베이션 능력, 특히 대화 소통하는 이런 기술, 이거는 끊임없이 연습과 그 다음에 노력으로 개선이 가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 거예요. 자, 그럼 지금까지 이제 능력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모든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관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리크루팅 능력 맞아요. 그죠? 리크루팅 is everything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가 이제 트레이닝 능력이죠. 교육과 훈련시키는 능력. 그 다음에 이제 모티베이션 능력입니다. 여기 이제 매니지먼트까지 들어가는 건데 이 세 가지 능력을 조율하는 시간 관리 능력이 숨어 있는 아주 중요한 능력인 겁니다. 자, 이거는 팀원들이 몇 명 없으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요. 이 팀원들이 10명, 20명, 이 조직원들이 넘어가면 따라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매니저들이. 자, FP나 뭐 매니저랑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할 일이 없으면 없는 거고. 그렇죠? 제가 늘 재밌게 얘기하지만 우리 일은 노트북 문 닫으면 끝나는 거고 열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주도성이 있는 사람들이 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번 볼게요. 자, 시간 관리 능력은 시간 관리의 방법을 알고요. 업무의 우선순위를 배분해 선택과 집중하는 능력인 겁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에요. 한번 볼게요. 왜 일이 잘 안 되냐면 매니저 때 보면 기본적으로 매니저는 그죠? 혹시나 일이 안 되거나 안 풀리거나 심지어는 좀 격한 표현으로 죽어가는 LP에 되게 집중해요. 어떻게 한번 살려보려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을 벌이죠? 다른 데서 구멍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의 우선순위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시간을 블록화 하시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제가 샘플로 만들어 온 건데 여러분들 꼭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예를 들게요. 여기 보면 월요일부터 화, 수, 목, 금, 토요일이 있어요. 자, 그러면 월요일 날 여기 매니저 미팅, 지점 미팅, 팀 미팅을 하고요.
목요일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8시에 하든 9시에 하든 뭐 시작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보면 화요일 날, 수요일 날, 금요일은 팀 훈련이들 아니면 조직의 훈련이 있어요. 그 다음에 화요일과 금요일 날 오전에 10시부터 11시까지 그 다음 주 스케줄링한 집중 TA 시간을 갖습니다. 샘플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신입 LP가 있는 경우에 활동 리뷰를 오후 6시부터 들어오면, 만일에 들어온다면, 그죠? 리뷰하고 또 훈련의 시간을 갖고요. 토요일은 보시면 다음 주 설계안을 만들고 이제 PC 이런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물론 주 5일 근무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주 4일 근무하시는 분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블록화해 놓으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녹색을 보세요. 반드시 내가 하루에 3일 정도 주간 시간에는 이 세 블록은 반드시 리크루팅을 하겠다고 정해 놓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결론 여러분께 책 장사는 아니지만 제가 아주 훌륭한 책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이게 지금 베스트셀러거든요. 더 원싱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을 읽고 저는 굉장히 영감을 받아요. 이 책이 나온 지 너무 오래된 책이지만 지금도 세일셀러 베스트셀러죠. 이게 무슨 얘기냐 요약을 해버릴게요. 보통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침에 출근해서 투두 리스트 해서 1번부터 20번까지 막 내가 해야 될 일을 적어놔요. 그리고 체크해 나갑니다. 그리고 하루가 이제 거의 업무가 끝날 시쯤 되니까 18, 19개까지 거의 다 했어요. 그럼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죠? 아, 뭔가 이제 포만감이 있는 거예요. 나 이제 열심히 했어. 자, 그런데 이 책에서 저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하루 일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하지 않았다면 안 한 거나 다름없다고 얘기해요. 다시 얘기하면 아무리 일이 많은 리스크가 있더라도 가장 중요한 일을 해냈다면 나머지는 덜 해도 되고 그 다음날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FPA한테 가장 중요한 하루 일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들? 청약이라고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다음 주 상담 약속을 잡는 겁니다. 이번 주가 세팅이 돼 있으니까 다음 주 상담 약속을 잡는 게 오늘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럼 매니저로서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리크루팅이니까 뭐죠? 다음 주 후보자와의 면담 시간 확보, OT 시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녹색으로 칠한 거, 일주일 일과 중에 첫 번째로 두셔야 되는 게 리크루팅 활동에 두셔야 되는 거죠. 만일에 이거를 두시지 않는다면 매니지먼트나 여러 가지, 그죠? 뭐 FP들 서브하는데 시간을 할애를 다 해서 실질적으로 조직 빌드업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제가 이거 터득하는데 매니저 10년 넘는 과정, 지금까지 저는 2년 정도 걸렸어요. 이래서 사람들도 많아지고 할 일이 많아지지만 블록화 해야 되겠다. 더 원싱, 시간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걸 알고 나서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진 거죠. 자,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